자, 문제 21번. 자, 평행판 콘덴서의 양 극판의 간격을 2분의 1로 하고 단면적을 3배로 하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자, 이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지금 평행판 콘덴서라고 했죠? 자, 평행판 콘덴서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도시화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평행판 콘덴서의 면적, 여기 단면적을 A라고 놓고요. 그리고 평행판 사이의 간격을 자, D라고 놨을 때 그때 이 정전 용량이 얼마냐? 자, 정전 용량은 얼마야? 정전 용량이 자, 엡실론 곱하기 D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엡실론 곱하기 D분의 A입니다. 그때 이 새로운 정전 용량의 값은 처음에 몇 배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엡실론 똑같죠? 유전율 똑같고요. 지금 간격을 얼마로 했대요? 간격을 2분의 1로 했다고 했죠. 간격을 2분의 1로 했고요. 간격. 그리고 면적은 3배로 했대요. 3배. 그러면 3A가 되는 거죠. 3A.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분의 3 이 값이 얼마예요, 값이? 2분의 1 분의 3. 이 값이 6이죠, 6. 그렇기 때문에 6 곱하기 엡실론 D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여기서 엡실론 D분의 A, 이 값이 처음 정전 용량 C인 거예요, C.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냐? 6 곱하기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간격은 2분의 1로 하고 면적을 3배로 했을 때 그때의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다? 처음에 자 6배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전기로의 온도를 1000도C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열전 온도계의 지시값을 보면서 전압조정기로 전기로에 대한 인가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이 경우 열전 온도계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자, 보시면 이게 전압조정기, 그러니까 전기로의 온도를 자 1000도C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모니터링. 그러니까 열전 온도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압조정기를 조절해서 이 전기로의 온도를 1000도C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열전 온도계는 뭐냐? 바로 온도를 직접 측정해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전 온도계는 바로 검출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전 온도계는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23번. 자, 그림과 같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정전압 회로에서 Q1의 역할로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었던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원래 그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다이오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제어형 그 정전압 회로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제너 다이오드인데 그 제너 다이오드를 이 부하 저항과 병렬로 연결해서 자, 전압을 일정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너 다이오드만을 이용해서 그 정전압 회로를 구성을 하게 돼버리면 출력 전류가 작기 때문에 이게 전자장비를 구동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트랜지스터를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트랜지스터를.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 2개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2개를 설치를 해서 부하 저항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이게 지금 트랜지스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죠. 대략적인 뭐 이러한 회로가 이제 그려지는데 이렇게 됐네요. 회로가 네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Q1이고요. 이게 Q2입니다. Q2. 그래서 이 Q1과 이제 Q2의 역할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Q1 같은 경우는 이게 제어용, 제어용이고요.
Q2가 바로 증폭 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Q2 같은 경우는 뭐냐? 일종의 5차 증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5차. 이 Q2가 5차 증폭기라고 보시면 돼요. 5차 증폭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력 전압과 기준 전압. 여기가 이만큼이 이제 기준 전압이라고 하는데 출력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해주는 그러한 증폭기가 5차 증폭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Q2가 증폭용이고요. Q1이 제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제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셔도 구할 수 있죠. Q1은 제어용, Q2는 증폭용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4번. 자, 그림과 같은 시퀀스 제어 회로에서 자기 유지 접점은 자, 지금 보기 4개가 있죠. 그 4개 중에서 자기 유지 접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A가 뭐예요, A가? A가 지금 뭐냐? A가 바로 자기 유지 접점이네요. A가 자기 유지 접점이 되고요. 자, 그럼 B는 뭐가 돼요, B? B는 자기 유지 접점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이거는 이제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실기로 가면은 또 나와요. 실기로 가면 자꾸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공부하시면 돼요. 자, C는 뭐냐? C는 바로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고요. 그리고 D는 뭐예요? D. 자, D가 바로 열동 계정기 B접점이죠. 열동 계정기 B접점. 그래서 이제 자기 유지 접점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A가 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5번. 자, 페르포 시스템에서 제어 요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제어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자, 페르포 시스템의 그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기준 입력 요소입니다. 여기가 기준 입력 요소고요.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목표값. 이게 바로 목표값이죠. 목표값.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조절부가 있죠. 조절부. 네, 여기에 조절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부. 그 다음이 제어 대상. 그리고 얘가 이제 조작량. 마지막이 이제 제어량이죠. 제어량. 마지막이 제어량입니다. 여기가 제어량. 자, 제어량이고요. 다시 앞으로 왔을 때 자, 기준 입력 요소가 있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바로 기준 입력이죠. 이게 기준 입력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동작 신호. 그리고 이쪽이 조작량이죠. 조작량. 얘가 외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검출부가 이렇게 있죠. 검출부가 이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해서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제어 요소의 구성으로 옳은 것. 제어 요소. 그러니까 제어 요소는 어디가 제어 요소냐면은 여기죠. 조절부와 조작부. 그러니까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꿔주는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제어 요소입니다. 제어 요소입니다. 제어 요소. 그리고 여기 이만큼이죠. 이만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바로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제어 장치. 이렇게 제어 장치.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것이 뭐냐? 제어 요소의 구성 요소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조절부와 조작부가 요소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26번.
자, 서버 전동기는 제어기기의 어디에 속하는가?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서버 전동기는 바로 제어 신호에 의해서 부하를 구동하는 장치로 바로 조작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전동기는 제어기기 중에서 조작부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27번. 불대수의 기본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세요.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보기 3번인데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3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자, A 곱 제로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 그 논리의 곱이 출력 1, 출력 2 나오려면은 이 두 개의 입력이 전부 얼마가 돼야 돼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 그때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미 둘 중에 하나가 0이잖아요. 0.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 나와요? 무조건 얘는 1이 아니라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A가 1이든 A가 0이든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그러니까 1이 아니고 0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28번. 자,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은,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암기하셔서 정답을 고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브릿지 회로입니다. 브릿지 회로. 자, 저항이 있고요. 여기 코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콘덴서가 맞은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그리고 여기에 저항과 그리고 콘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검류계가 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교류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죠. 이렇게. 자, 이러한 브릿지 평형. 자, 브릿지 회로 평형 조건에 따라서 뭘 거냐? 평형 조건을 찾는 거예요. 보기 중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항값을 볼게요. R1. 여기가 L이고요. 그리고 얘가 R2. 그리고 R3. 다음 C2. 얘가 C1입니다. 이제 자, 평형 조건을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브릿지 평형이다. 자, 브릿지 평형 같은 경우는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다라고 했죠.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는 뭐냐? R1 플러스 코일이죠, 코일. J 오메가 L이 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곱하기 C1. C1은 용량성이니까 자, J 오메가 C1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자, 마주본 임피던스를 곱한 거예요. 자, 같아야 돼요. 자, 이제 이쪽에 R2 곱하기 요거는 R3 플러스 자, 이건 콘덴서니까 J 오메가 C2분의 1. 자, 이 식을 풀어줘야 돼요. 이 식을 풀어서 평형 조건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곱해보죠. 자, 양변에다가 자, J 오메가를 먼저 곱해도 되지만 이거를 하나씩 분배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돼요? J 오메가 C1분의 R1이 되죠. 자,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 J 오메가가 둘이 사라져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C1분의 L이 되고요. 자,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곱해주면은 R2 곱하기 R3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은 J 오메가 C2분의 뭐가 돼요? R2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과 우변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J, 허수부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자,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요.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야 등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놓냐? 첫 번째, 여기죠. C1분의 L은 R2 곱하기 R3와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J 오메가 C1분의 R1과 J 오메가 C2분의 R2가 같아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양변에 이 J 오메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죠? 어차피 J 오메가 곱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보기에 있는 답이 없어요. 보기에.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처럼 답을 바꿔보면 이 식에서는 L은 R2, C1부터 둘까요? R2 곱하기 R3 곱하기 C1이 되는 거죠. 이렇게. L은 R2 곱하기 R3 곱하기 C1이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식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는 C1분의 R1은 C2분의 R2랑 같죠.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어때요? 값이 같아져요. 자, 대각선끼리 곱하면 뭐 한다고요? 값이 똑같아진다고요. 그래서 R1 곱하기 C2는 R2 곱하기 C1이랑 같아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답은 몇 번? 네, 4번에 답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와 완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암기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제 값들이 바뀌어지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풀이하는 방법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인덕턴스가 0.5 헨리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5밀 때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죠. 자, 기출문제 똑같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29번. 자, 이거는 유도성 리액턴스 XL을 물어본 거예요. XL은 2πfL이죠? 예, 이 식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파수. 자, 그러면 주파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주파수 F는 바로 2πL분의 XL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 나온 값들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2π 곱하기 얼마예요? 인덕턴스가 0.5 헨리래요. 0.5 헨리. 그리고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가 753.65이래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예.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 240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240이 나와요. 헤르츠. 네, 이렇게 해서 주파수는 240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 30번. 자, 100V 500W의 전열선 두 개를 자,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소비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의 몇 배인가? 자, 이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에서 약간 변형이 된 문제입니다. 변형됐어요. 똑같이 나오지 않았고요. 약간 바꿔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이 전열선의 저항을 먼저 구할 거예요. 저항을.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100V 500W짜리 전열선이죠. 전열선. 그러면 전열선의 자,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죠.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 있죠. 이거 전력 구할 때. P는 R분의 V제곱. 그때 이 저항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을 바꿔서. 그럼 어떻게 되냐? R은 P분의 V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R은 P분의 V제곱. 자, 전력이 500W고요. 그리고 전압이 100V예요. 그럼 100의 제곱. 그럼 저항값이 얼마 나오냐? 20옴이 나오는 거죠. 20옴. 저항 20옴입니다. 저항. 전열선 저항 20옴. 자, 첫 번째. 자, 전열선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의 자, 소비 전력을 구해볼게요. 소비 전력. 자, 얼마냐? P는 R분의 V제곱이죠. P는 R분의 V제곱. 자, P는 자, 지금 전열선 두 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합성 저항은 얼마야? 합성 저항은 20 플러스 20이죠.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은. 그리고 전압은 지금 동일한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100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소비 전력이 250W가 나와요. 250W.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열선 두 개를. 자, 이번에는 전열선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의 자, 소비 전력은, 잘 보세요. 자, 그럼 저항은, 지금 저항이, 20옴짜리 저항이 어떻게 했다고요? 병렬로 연결됐죠? 그럼 합성 저항이 얼마가 돼, 합성 저항? 합성 저항은
20옴짜리 똑같은 저항 두 개를 자, 어떻게 했다? 병렬로 연결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항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이거니까 2분의 20이니까. 그죠? 같은 저항값이니까 2분의 20분의 얼마야? 전압 100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1000W가 나옵니다. 1000W.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소비 전력이 250W고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이 1000W예요. 그러면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이 몇 배가 돼요? 몇 배가 돼요? 4분의 1배가 되는 거죠. 4분의 1배. 250, 1000W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에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 전자 유도 현상에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은 자, 일단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코일의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경우 코일 양단에 전압이 유기되는 현상을 바로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 유도 현상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그 패러데이의 법칙과 그리고 렌츠의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 같은 경우는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지금 정의한 법칙이고요. 그리고 렌츠의 법칙이 바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이제 정의하는 법칙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렌츠의 법칙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보기 1번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이건 도체가 운동할 때 도체에 유기되는 그때의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하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이거는 이제 발전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는 바로 힘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이죠. 이거는 전동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유도 현상에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정의한 법칙은 렌츠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2번. 직류회로에서 도체를 균일한 최적으로 길이를 10배 늘리면 도체의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단, 도체의 전체 최적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도체의 저항, 그러니까 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이 전선이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근데 최적이 일정하대요.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요 길이를 몇 배로? 10배. 자, 길이를 10배로 늘렸다고 하면 이 도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 자, 길이를 10배로 쭉 당겼어요. 그럼 이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단면적은 작아지겠죠? 그럼 몇 배로 작아지냐? 바로 이 단면적은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이 도체의 최적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도체의 최적. 그러니까 이 도체의 최적은 요 단면적에다가 자, 길이를 곱하는 거잖아요. 최적이라고 하는 게 부피가. 근데 여기서 요 길이를 10배로 늘리면 당연히 단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야 최적이 일정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를 10배로 늘리면 면적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럼 이때 이제 도체의 저항, 전선의 저항 구하는 공식이 있죠.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그죠? 이 공식에서 자, 잘 보세요. 지금 도체의 길이는 몇 배로? 10배로. 근데 면적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저항값은 몇 배가 돼요?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그죠? 왜냐면 100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0배가 10분의 1분의 10이니까 이게 100이 나오는 거죠. 100배. 그죠? 그래서 전선의 도체의 저항은 몇 배? 100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33번. 어떤 회로에 자, VT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볼트에 전압을 가하니 IT는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보세요. 자, 전압 VT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고요. 그 다음에 전류 IT는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암페어래요.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다? 바로 소비 전력, 즉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 자, 그럼 여기서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V와 I, 전압과 전류는 어떤 값이에요? 전압과 전류는 바로 실효값이죠. 실효값. 근데 지금 여기 식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어떤 값이에요? 전부 다 최대값이죠.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으로 바꾸려면 이 최대값을 얼마로?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죠?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그게 실효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V와 I는 전부 다 실효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전압의 실효값은 얼마가 돼요? 100이죠. 전류의 실효값은 얼마가 돼요? 10이죠. 10. 루트 2로 나누면 되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그리고 자,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게 뭐냐? 세타는 위상차.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자, 그런데 사인 오메가 t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위상차 없죠? 자, 위상차 없으니까 세타는 몇 도? 0도.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코사인 0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코사인 0도가 얼마예요?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래서 결국 곱해주면 얼마 된다? 1000와트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니까 1킬로와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 전력은 얼마다? 1킬로와트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34번. 자,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자, 이거를 이제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하죠.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바로 제너 다이오드.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죠. 정답 3번의 제너 다이오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최대 눈금이 200mA, 내부 저항이 0.85인 전류계가 있다. 8mA의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면 몇 암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분류기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런 겁니다. 분류기. 자, 분류기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 분류기는 자, 여기에 전류계가 있고요. 이제 분류기는 전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분류기가 어떻게 병렬로 이렇게 저항을 연기를 하는 거죠. 병렬로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I0예요. I0, 여기가 I고요. 자, 여기는 전류계의 내부 저항, 그리고 여기는 분류기 저항. 이렇게 됩니다. 분류기 저항. 이때 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범위를 넓히면 측정할 수 있는 전류의 값이 얼마냐? 즉 I0의 값을 물어본 거죠. I0. 자, 얼마냐? 자, 공식이 있어요. I0는 I 곱하기 1 플러스 RS분의 RA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계산을. 자, 그럼 여기서 자, I라고 하는 값은 뭐냐? I라고 하는 값은 바로 전류계의 최대 눈금이죠. 근데 전류계의 눈금이 얼마래요, 지금? 최대 눈금이 200mA래요. 200mA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200mA. 자, 곱하기 1 플러스. 자, RS는 뭐라고요? 예, 분류기 저항입니다. 지금 분류기의 저항이 얼마냐? 8mΩ이래요. 8mΩ. 그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자, RA는 전류계의 내부 저항. 자, 내부 저항이 얼마래요? 0.85m래요.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값은 얼마냐? 바로 20.2A가 나오게 됩니다. 20.2A.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자유 공간에서 무한히 넓은 평면에 면 전압밀도 시그마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단 엡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무한평면, 무한히 넓은 평면이 이렇게 있대요. 자, 무한히 넓은 이런 평면이 있는데, 자, 여기서 면 전하 밀도가 시그마래요. 면 전하 밀도 시그마. 자,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자, 보시면 무한히 넓은 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도 가고 아래쪽, 자, 방향이 위쪽도 있고 평면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면적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위쪽으로도 가고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 전속 밀도가, 자, 전속 밀도 D가 얼마냐면은 지금 면이 양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시그마가 돼버려요. 2분의 시그마. 자, 그러면 자, D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2라는 공식에서, 이 공식에서 자, 뭘 구할 수 있냐? 전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값. 그럼 전개의 세기 2는 엡실론 제로분의 자, D가 되는데 지금 무한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 D 대신에 2분의 자,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자, 얼마가 돼요?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개의 색이 2, 무한 평면에서의 전개의 색이 2는 2 엡실론 제로분의 뭐가 된다? 시그마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37번. 자, 그림은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 전원의 공급 회로이다. 직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콘덴서를 설치한다면 그 위치로 적당한 것은? 자, 보세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직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정류,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자, 전파 정류 회로가 보세요. 자, 다이오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회로가. 자, 그리고 부하가 어디냐? 부하가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부하가. 자, 그때 자, 뭐 하는 거냐면 콘덴서. 자, 평활 콘덴서입니다. 평활 콘덴서. 그러니까 직류 전압을 직류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자,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콘덴서를 어디에 설치하냐? 바로 이 브릿지 평형 회로 뒷단, 즉 이 부하 저항과 병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2죠. 여기가 F라고 나왔죠. 그래서 2와 F 사이에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 평형회로 뒤쪽에 부하와 병렬로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를 해주면 바로 평화 브릿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의 2와 F 사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자, 반지름이 5mm인 도체구에 전압 Q를 줄 때 도체구 한 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자, 보실게요. 자, 지금 뭐냐면 도체구입니다. 도체구. 자, 도체구 한 개의 정전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도체구일 때는 정전 용량이 얼마냐? C는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4파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여기 뭐냐? A가 되어버립니다. A. 이렇게. 4파이 엡실론 제로 A. 그때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뭐냐? A가 의미하는 게 바로 반지름. 도체구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반지름. 자, 그런데 여기서 이 4파이 엡실론 제로의 값은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4파이 엡실론 제로. 자, 이게 얼마냐? 자, 이 값이 얼마냐면은 자,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걸 암기했었어요. 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값이 얼마였냐면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죠? 이렇게. 10의 9승. 9 곱하기 마이너스 9승이 10의 9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4파이 엡실론 제로잖아요. 역수. 뒤집었죠? 역수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승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분모로 내려간 거예요. 위치만 바뀐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5mm래요. 근데 단위는 밀리미터가 아니고 미터입니다. 그래서 5mm를 미터로 환산시키면
0.00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곱하기 0.005입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시면 안 돼요. 자, 보기를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9분의 5에다가 해보세요. 0.005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안 돼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면 자 10의 거듭제곱을 뺀 나머지 9분의 5 곱하기 잘 보세요. 10의 9승이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랑 같죠. 10의 9분의 1이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과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 다시 정리해주면 9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그래서 정답은 9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죠. 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니까. 정답은 9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이거니까, 단위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교류전압 30V를 인가할 때 전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보시죠. 자,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저항.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지금 교류 전압을 인가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가를 했어요. 그때 이 회로에 뭘 구해라? 예, 전전류 I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런데 지금 저항이 3ohm이고요. 여기는 4ohm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5ohm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인가했냐면은 30V를 인가를 한 거고요. 이렇게. 자, 그때 무엇을 거냐? 전전류 I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임피던스의 값이 나와 있고요. 저항값 나와 있고 전압 나왔어요. 그럼 전류 구할 수 있죠? 예? 전류 I는 임피던스를 전압을 임피던스 나누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임피던스를 구해 보도록 하죠. 임피던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위에를 보시면 이건 얼마예요? 3 플러스 J4가 되겠죠? 그죠? 3 플러스 J4. 그리고 이제 5는 서로 병렬이니까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더한 것분에 3 플러스 J4 플러스 5가 되네요. 더한 것분에 곱한 것. 3 플러스 J4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병렬이니까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8 플러스 J4가 되고요. 여기는 15 플러스 J20이 돼요. 그럼 이걸 정리해줘야 돼요. 왜? 분모가 지금 허수로 되어 있으니까, 자, 어떻게 정리해주냐?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식 곱하면 되겠죠? 8 마이너스 J4. 여기도 8 마이너스 J4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 임피던스가 얼마가 나오냐? 2.5 플러스 J 1.25가 돼요. 이렇게 나와요. 임피던스가. 자, 그러면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해주면 돼요. 전압으로. 그러면 임피던스가 지금 2.5 플러스 J 1.25고요. 지금 30V가 인가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자, 켤레식을 곱하는 거예요. 2.5 마이너스 J 1.25를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2.5 마이너스 J 1.25를 곱해주세요. 곱해주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얼마 나오냐? 9.6 마이너스 J 4.8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전전류의 값은 9.6 마이너스 J 4.8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40번. 자, 타여자 발전기가 있다. 여자 전류 2A로 매분 600회 회전할 때 120V의 역기 전력이 발생한다. 여자 전류는 변함이 없고 매분 500회 회전할 때 역기전력은 얼마인가? 자,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계산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지금 뭐냐면 타여자 발전기예요, 타여자. 자, 전기 기기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타여자 발전기에서 자, 뭘 구하는 거냐? 자, 역기전력 2는 K 곱하기 파이 곱하기 N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타여자 발전기에서 역기전력 2는 뭐다? K 파이 N이라는 거죠. K는 기계상수고요. 파이는 자속이고요. N은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그러면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역기전력과 회전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역기전력과 회전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회전수가 600회, 분당 600회일 때 그때 역기전력이 얼마나 나왔다고요? 120V래요. 그러면은 회전수가 분당 500회일 때는 역기전력이 얼마냐? 이거죠.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뭐 식을 따라 만들어도 되는데 600대 120은 500대 X. 맞나요? 네, 비례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X는 600분의 500 곱하기 1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V. 예, 그래서 분당 500회 회전할 때는 역기전력이 얼마 나온다? 100V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